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얼음사이다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또 좀 독특하게 평소에 생각을 이렇게 글로 좀 간편하게 정리를 해서 제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또 가볍게 털어놓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좌파를 싫어하는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를 꼽자면 그 사람들이 현실이 아닌 꿈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성보다 감성이 앞서기 때문에 제가 그들을 싫어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예를 한 가지 들어보자면 좌파는 학력의 고하를 막론하고 일반적으로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고학력 좌파들이 그러면 어떤 식으로 현실 감각이 떨어지냐 예를 들어보자면 북유럽 국가에 대해서 과도한 환상 같은 걸 갖고 있는 게 바로 대표적입니다. 대학 교수식이나 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잘못된 환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매우 많아요. 자, 그런데 북유럽 국가의 현실을 한번 살펴보자면 이 사람들은 타고난 조건 자체가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지하자원이 빵빵한 나라들이 많고 그리고 그 지하자원 보유량에 대비해서 인구는 매우 적은 경우가 많으며 또 특히 인구 대비 국토 면적이 매우 넓습니다. 절대적인 국토 면적이 세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땐 별로 안 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인구 대비 국토 면적은 확실히 넓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대구광역시나 부산광역시만한 그 인구를 가지고 있으면서 면적은 한반도보다도 더 넓은 그런 식인 경우가 북유럽 국가들 중에 많다는 거죠. 지하 자원이 빵빵하고 인구는 적고 또 인구 대비 국토 면적이 넓습니다. 확실한 팩트예요. 그리고 3번 인접한 국경선에 북유럽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자기들과 인접한 국경선에 적대국과 안보적인 위험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실히 그래요. 이거는 이런 식의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유럽에서 항상 경계를 하는 국가, 가상적 국은 보통 러시아입니다. 안보적인 측면에서, 외교 안보적인 측면에서 일반적인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를 믿을 수가 없어요. 동아시아 안보 질서에서 중국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유럽 각국에는 미군이 주둔을 해 있죠. 뭐 미국이라는 나라의 어떤 신용성에 대해서라면 우리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뭐 전 세계에서 자유진영 국가에게는 가장 이제 거의 뭐 유일한 선택지 파트너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유럽 각국에는 미군이 주둔해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전통적인 강대국들과 함께 유럽연합이라는 시스템 아래에서 묻어갈 수가 있어요. 북유럽 국가들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안보에 대한 부담이 매우 적어요. 미군이 있고 이런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전통적인 강대국들과 유럽연합이라는 시스템 아래에서 묻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반대로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을 한번 살펴봅시다. 지하자원은 전 세계에 손꼽힐 정도로 정말 희귀할 정도로 적어요. 대한민국 정말로 타고난 피지컬, 국가가 타고난 피지컬만 놓고 보면은 진짜로 저주받은 나라입니다. 지하자원은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적고 또 인구 밀도는 극히 일부 도시 국가들 몇몇을 제외하면은 사실상 전 세계에서 독보적인 탑 클래스로 인구 밀도가 높은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그리고 국토 면적은 말할 필요도 없이 좁죠. 한국 되게 좁습니다. 그 중에서도 남북한 나눠져 있는 이거는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좁은 국토 면적 중에서도 70%가 산지입니다. 생산성이 매우 떨어지는 토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시청자분들께서 이런 자료를 보셨나 모르겠는데 일명 농사랑 직결되는 토지 비옥도라고 하는 그런 지도가 있습니다. 통계 자료 지도가 있는데 그 토지가 얼마나 기름진 땅인가 이거를 나타내는 건데 이 세계 토지 비옥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한반도는 전 세계 기준으로 최하위권의 토양을 가지고 있어요. 거의 불모지보다 한 레벨 더 높은 전 세계 토지 등급을 대략 한 8등급 정도로 나누면은 6에서 7등급에 해당하는 게 바로 우리 한반도의 토지입니다. 땅의 품질이 매우 떨어지는 나라예요. 척박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맛이 가버린 북한을 이웃으로 두고 있죠. 북한이 아무리 가난하다라고는 해도 국력의 거의 전부를 비정상적으로 군대에 쏟아붓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나라랑 군비 경쟁을 하려면 우리나라도 그 넓은 국경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막대한 국방비를 퍼부어야 됩니다. 참고로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이 서로 인접해 있는 그 한반도의 그 38선 중간 전선은
전 세계에서 병력 밀도가 가장 높은 국경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전 세계에서 병력 밀도가 가장 높은 국경선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유지비가 엄청나게 들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국경선을 수백 킬로미터를 경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국, 러시아, 일본 등 한반도 주변국들의 국력과 군사력이 세계에서 손꼽히는 강대국들이죠. 세계에서 손꼽히는 강대국들과 우리는 인접해 있습니다. 자, 이런 환경에서 북유럽식 복지국가를 하겠다라는 것은 과대망상이고 헛소리입니다. 막상 그 북유럽의 적나라한 현실들을 보려고 들지를 않아요. 북유럽에서는 1번 유능한 기업인들 그리고 스포츠 선수나 연예인이 나오면은 그 과도한 복지국가의 세금을 피해가지고 다른 나라로 떠나가 버리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2번 그로 인해 가지고 사회 전체에 유능한 사람들이 줄어들면서 사회 전체적인 역동성이 많이 떨어져 있죠. 그리고 3번 제조업과 산업이 몰락해 버려 가지고 공산품의 가격이 엄청나게 비싼 게 바로 또 북유럽 국가입니다. 자동차라든지 공장에서 나온 공산품 가격이 매우 비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3, 4년마다 차를 바꿔대는 이런 삶은 꿈도 못 꾸고 20년, 30년 넘어가는 고물차를 끌고 다니는 국민들이 국민 중에 상당수, 거의 대다수입니다. 북유럽 국가의 이런 현실에 눈을 떠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4번 북유럽이 자랑하는 그런 저렴하거나 무상 수준에 가까운 이런 복지, 북유럽 국가를 찬양할 때 좌파들이 많이 쓰는 레퍼토리죠. 자, 그리고 의료 천국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간단한 수술 한번 받기 위해서 그 저렴하거나 무상 수준의 국가복지, 공공복지를 받기 위해서 수술 한번 받는데 6개월에서 1년 넘게 기다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제대로 된 영리 구조가 안 나오는 이런 상황에서 의료진들의 질도 우리나라와는 달리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장비도 떨어지고 또 병원과 의료의 공급량 자체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사실 이러니까 좌파 우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사실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지능의 문제 혹은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의 문제인데, 자, 이런 식으로 좌파라는 사람들은 혹은 이제 좌파라는 사람들 혹은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은 보통 종합적인 사고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종합적인 사고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해석하지를 못하고 한두 가지 자기가 삘 꽂히는 것에 기반을 해가지고 세상 만물을 지 편한 대로 해석을 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 어딘가에 유토피아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상세계 말이죠. 천국 말입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자면 2000년대 초중반 무렵에 우리나라 EBS 교육방송이나 또 거기에 초빙되어 가지고 나왔던 소위 대학 교수 그리고 전문가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이 오늘날 브라질의 경제를 개박살냈던 당시의 룰라 좌파 정부나 현 마두로 정권의 선임이죠. 바로 우고 차베스의 베네수엘라를 엄청나게 떠받들어 모신 적이 있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2000년대 초중반 무렵에 지금이 2020년이니까 거의 한 15년 전인데 15년 전에 우리나라 EBS 방송이나 주요 교양 프로그램에서는 대학 교수라든지 전문가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이 기어 나와가지고 남미의 좌파 정권을 찬양했던 적이 있습니다. 룰라 정부의 브라질을 찬양했었고 우고 차베스의 베네수엘라 정권을 엄청나게 찬양을 했었어요. 우리나라의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뭐라고 찬양을 했느냐? 이상국가라고 저런 나라를 배워야 된다라고 떠들어댔어요. 그런데 그 남미 국가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망해버렸죠. 좌파 포퓰리즘으로 경제가 망해버렸어요. 브라질도 경제가 한번 몰락을 했다가 지금 회복세에 있고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황까지 지금 극단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런 브라질이나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조차도 특징이 어떻냐면 1번 국토 면적이 넓어요. 그리고 그 넓은 국토 면적에 비해서 인구가 적습니다. 그리고 2번 지하자원이 엄청나게 빵빵한 나라들입니다. 베네수엘라도 지하자원이 많고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뭐 지하자원의 보유량이나 종류가 아예 말하는 것조차 입이 아플 정도예요. 자, 그런데 이런 천혜의 장점들을 갖추고 있던 나라들이 바로 남미 국가들인데 그런 나라들도 망했다라는 거예요. 좌파 정책을 선택했기 때문에 말입니다. 자, 2000년대 초중반에 중국의 경제가 급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의 원자재들을 빨아들이기 시작했죠. 브라질과 베네수엘라가 좌파 포퓰리즘을 하면서도 몇 년간은 국가가 그럭저럭 잘 굴러갈 수 있었던 이유가 2000년대 초중반 시절 EBS 교육방송에서 대한민국 좌파 지식인들이 브라질, 베네수엘라를 빨아들이던 그때 그 시절
세계 원자재 가격이 폭등을 했기 때문에 그 남미 국가들이 그럭저럭 잘 굴러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좌파 포퓰리즘 정책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팔아먹을 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은 그런 조건에도 불구하고 망해버렸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보다 압도적으로 유리한 국토 환경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망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좌파 정책 때문에 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망했느냐? 시간이 지나면서 중국의 경제 성장이 둔화되기 시작했고 또 시장에서 지하자원 가격이 오르는 것을 보자. 시장 경제 원리가 그거죠. 가격이 오르니까 공급자들이 많아졌던 겁니다. 경쟁 국가들도 지하자원의 생산량, 광산의 생산량을 늘리기 시작하면서 광산 개발을 늘리기 시작하면서 세계 원자재 가격 시세가 다시 자연스럽게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재 수출에만 의존을 했던 브라질이나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가 그대로 무너져 내리게 된 겁니다. 국제 유가가 비쌀 때는 베네수엘라에서도 우고 차베스가 반미를 정권 차원에서 활용해 먹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10년, 15년 전 그때 당시에는 반미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근데 국제 유가가 내려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름 팔아먹는 거 말고는 할 줄 없었던 그 나라의 빈약한 경제가 한순간에 몰락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매우 과거 이제 10년, 15년 전 그 브라질 경제의 몰락이나 최근 베네수엘라의 경제 몰락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얻을 교훈이 한 가지 있습니다. 과거 그때 당시에 브라질과 베네수엘라에 참된 지식인이 없었던 게 아니라는 것이죠. 기자와 언론인이 없었던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10년, 15년 전에도 브라질, 베네수엘라, 남미 국가들에서는 1번 반미와 사회주의 노선을 지금이라도 그만둬야 된다 라고 경고를 했던 사람들, 그리고 2번 지금이라도 우리나라 안에 새로운 먹거리 산업을 육성해야 됩니다라고 경고를 한 이들이 많았어요. 자, 그런데 백성들이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퍼주기를 좋아하고 뿌리기를 좋아하고 부자들 괴롭히기에 열광을 하는 우매한 국민들, 아니 백성들이 훨씬 더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부자들 죽이기에 환호하는 사람들, 어리석은 국민들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올바른 세상을, 올바른 미래를 내다봤던 사람들의 경고가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선거에 의해서, 민주주의에 의해서, 잘못된 다수결에 의해서 말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국민들 다수는 그들의 운명을 스스로 자살로 내몰았던 것입니다. 다름 아닌 자기들 스스로 원해서 말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그런 길을 걸어 나가려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선거에 의해서, 민주주의에 의해서 국민 다수가 그들의 운명을 스스로 자살로 내몰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미래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들, 올바른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들을 국민들이 비판하고 비난하고 있죠. 안타깝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남미 국가들, 좌파 포퓰리즘 정책으로 망해버린 남미 국가들의 길을 그대로 똑같이 걸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중요한 교훈 중에 한 가지는 남미 국가들은 최소한 축복받은 국토 면적과 지하자원이라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나라들을 조차도 망하는데 10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눈부시게 2000년대 초중반에 들어가지고 눈부시게 경제가 급성장을 하다가 한순간에 망해버렸어요. 그때 당시에 20대, 30대 젊은 성인으로서의 시절을 보냈던 사람들은 불과 10년 만에 나라가 충격적으로 180도 바뀌어버린 그런 걸 보면서 진짜 어안이 벙벙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그들과 똑같은 길을 걸어 나가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저는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그게 너무나도 걱정이 됩니다. 한국은 흔히 좌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남미랑 똑같냐? 우리는 산업 강국이기 때문에 지하자원 하나에만 의존했던 남미 국가들하고는 다르다. 이런 뻔뻔한 소리들을 합니다. 하지만 좌파 지식인들이 10년, 15년 전에 남미 국가들을 찬양을 했었단 말이죠. 이제 와가지고 그 나라들이 실패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말 돌리기를 하는 겁니다. 축복받은 천혜의 지하자원과 국토 환경을 갖고 있었던 나라들조차도 좌파 노선을 선택하니까 기업과 투자와 자본이 떠나면서 한순간에 나라가 망해버렸는데 그 지하자원과 국토조차 가지고 있지 못한 우리나라가 좌파 정책을 선택한다면 이 나라가 망하는 속도가 얼마나 빠르겠냐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경고를 하는 거거든요. 한국은 정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한 나라지, 산업화 세대가 무에서 유를 창조한 나라지,
기업과 투자자들이 이 나라를 떠나버리면은 진짜 불모지와도 똑같은 나라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고 자급자족조차, 농업으로 자급자족조차 불가능한 나라가 이 나라예요. 제발 국민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좌경화 세뇌가 너무 깊게 이루어져 가지고 저는 진심으로 그게 걱정됩니다. 국민 다수가 그들의 운명을 스스로 자살로 내모는 지금 대한민국의 그런 노선이 너무나도 걱정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